주제통합 12 한번 봅시다. 요건 이제 주제통합이라 가나 지문이 나오는데 좀 특이하게 과학기술 지문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주제통합 중에서 과학기술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흔하지가 않은데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들어가 봅시다. 원자나 분자는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등의 전자기파를 내놓거나 흡수하면서 상태가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자나 분자가 상태가 바뀔 때의 조건 같은 것들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원자나 분자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첫 줄이니까 체크를 해줄 거고요.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자기파를 내놓거나 방출하거나 흡수한다라는 거네. 상태가 바뀐다. 자, 그래서 물질이 전자기파를 쬐이고 물질이 전자기파를 흡수하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에너지 전이가 일어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에너지 전이가 일어날 건데 높은 쪽으로 변하는 게 어떤 경우다? 흡수할 경우, 그치? 투과되는 전자기파에서 흡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한편 물질이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으면 불안정해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에너지 전이가 일어나게 된대요. 그래서 이때 물질이 전자기파를 방출한대요.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우리 이제 수능 특강에서 좀 풀었으면 알 수 있죠. 에너지 준위가 높으면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낮게 하기 위해서 방출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전자기파를 쏘요. 그럼 흡수하면서 에너지 전위가 높은 준위로 일어납니다. 그쵸? 그래서 흡수는 곧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높은 에너지는 불안정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낮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방출이라는 걸 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방출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쵸? 방출은 곧 낮은 에너지 주위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특징을 이용하여 분광법이라는 건 원자나 분자의 상태를 파악한다라는 거네요. 자, 분광법은 두 개입니다. 방출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때 광자로 방출하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다? 흡수다. 그쵸? 이건 당연히 뭐겠어? 흡수하는 거니까 반대 흡수와 방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원자나 분자는 원자나 분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지므로 자신의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광자만을 흡수한대. 그러니까 흡수할 때에도 뭐래? 자신의 에너지 준위 차이 를 봐야 하는 거죠. 광자의 에너지는 전자기파의 주파수에 정비례한대요. 그래서 원자나 분자는 고유한 주파수의 전자기파만을 방출하거나 흡수한대요. 그래서 고유한 주파수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방출분광법과 흡수분광법은 원자나 분자의 회전, 진동, 전자 에너지의 에너지 준위 간격에 대한 정보 를 알아낸다. 그래서 어쨌든 고유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방출분광법으로 가봅시다. 자, 방출분광법에서 기체가 방출하는 광자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스펙트럼 선의 폭이 있어 주파수를 정확하게 확정하는데 방해가 된대. 즉 폭이보다 스펙트럼 선의 폭이 방해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없애야겠네요. 그치? 그래서 스펙트럼 선의 폭을 줄여서 스펙트럼의 분해능을 높여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게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분해능은 높아진다. 그래서 얘가 작을수록 분해능은 높아진다라는 성질. 기체 시료에서 선폭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도플러 효과라는 것 때문이네요. 자, 그러면은 선폭을 증가시킨다라는 거는 분해능을 낮춘다라는 의미죠. 도플러 효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네. 이거는 광원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그 주파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 이게 뭐예요? 도플러 효과다. 자, 주파수 F의 복사선을 방출하는 대상물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 주파수가 F보다 작게, 가까워지면 크게 관측된대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분자의 속력이 클수록 주파수 변화는 더 커지는데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더 커지므로 더 커진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퍼지지 않은 스펙트럼 선을 얻으려면 기체의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거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스펙트럼 선의 폭을 줄여야 분해능이 높아지는데 그래야 정밀해지니까요. 근데 이 폭을 높이는 게 뭐다? 도플러 효과다. 이거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치? 거리에 따라서, 즉 거리라고 그냥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이 거리에 관여하는 게 첫 번째 뭐다? 속력인데 이 속력에 또 관여하는 게 뭐다?
온도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속력이 빨라지니까 번뇌가 더 커진다.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네요. 그래서 얘는 결국 속력, 온도, 거리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분광법에서는 이거는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야. 공통적으로 원자나 분자가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복사선의 특성을 검출하는 장치인 분광기라는 걸 이용한대요. 자, 그중에서도 방출분광법을 위해서는 원자나 분자가 방출하는 빛을 분광기로 분산시켜서 방출 스펙트럼을 얻어야 한대요. 그리고 주파수별 복사선 세기를 측정해야 한대. 그쵸? 그래서 방출분광법을 할 때는 분산시켜서 방출 스펙트럼을 얻고 세기를 측정해야 한다. 자, 그 다음 흡수 분광법을 위해서는 적합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복사선을 시료에 쬐어준 다음 투과되어 나오는 복사선을 분광기로 보내 주파수별로 분산시켜 흡수 스펙트럼을 얻고 주파수별 복사선 세기를 측정한다. 거의 같은 과정이네. 그치? 그래서 스펙트럼을 얻고 세기를 측정하는 게 같은 거. 그쵸? 분산 스펙트럼 세기는 같은 과정이다. 자, 이때 복사 광원은 한 주파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단히 좁은 연령에 걸친 단색이거나 넓은 주파수에 걸친 다색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치?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뜨거운 물체로부터 나오는 흑체 복사를 이용하는 다색 광원은 얘가 먼저 나오는 다색 광원이 적외선부터 자외선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대요. 자, 기체 방전 램프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영역을 포함하는 혼합 광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기체 방전 램프라는 게 나오네. 실례로 예시라는 거죠. 제논 방전 램프는 이온화된 고압 제논 가스의 전기를 통과시켜 빛을 내는데 제논 방전 램프의 빛은 햇빛과 매우 비슷한 흰색 빛으로 적외선에서 자외선으로 이루는 연속된 주파수의 전자기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네요. 이거 투과한다라는 말이죠. 자, 강력한 단색광을 발생시키는 광원으로는 이거부터 단색으로 갑니다. 싱크로트론 저장린이 있대요. 싱크로트론 저장린이 전자들을 전기장과 자기장을 연동하여 고리 형태의 통로 속에서 가속시키면 원운동을 하는 전자는 중심을 향하는 힘이 가속되면서 복사선을 내놓게 되는데 싱크로트론 저장린에서 나오는 복사선은 전자의 속력에 따라 적외선부터 X선에 이르는 넓은 주파수 영역에서 특정 주파수를 갖게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 예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부터 갑자기 마지막 문단부터 뭔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문단만 좀 조심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보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이제 나지문으로 갑니다. 분자 스펙트럼으로 갈게요. 분자 스펙트럼은 분자 구조를 탐색하는 데 요긴한 도구입니다. 이원자 분자, 라디칼, 이온 등의 다양한 분자 스펙트럼의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됐대. 이게 다 뭐예요? 분자 스펙트럼의 종류다, 예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일찍이 원자는 선 스펙트럼을 형성하지만 분자는 밴드 스펙트럼을 형성하는데 분자는 밴드. 자, 밴드 스펙트럼은 여러 스펙트럼이 조밀하게 모여서 낮은 해상도에서는 폭을 갖는 띠로 보인다. 이 폭행이 우리 아까 가지문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밴드 스펙트럼, 분자 스펙트럼은 밴드 스펙트럼이고 얘는 뭐가 있다? 폭이 있다. 자, 원자와 분자 중에서 원자는 구조가 단순하므로 스펙트럼도 단순히 선으로만 나타난다. 아까 원자는 선, 전자전의 에너지만을 스펙트럼에 반영하는 원자와 달리 분자는 어때? 전자전의 에너지에 선 스펙트럼을 추가하여 진동전의 에너지나 회전전의 에너지가 밴드 스펙트럼에 반영된다. 자, 그래서 선의 진동, 회전, 그리고 선 다 추가된다라는 거죠. 분자는 어떤 방식으로 회전하냐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가 있대요. 바로 어떤 방식으로 회전. 자, 회전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은 작은 분자일 경우 0.01칼로리 줄/몰 정도래요. 자, 한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진동하는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진동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들은 10kcal 줄/몰 정도래요. 자,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회전 에너지 준위, 그리고 두 번째는 진동 에너지 준위, 그리고 원자들이 분자를 구성하면서 전자가 배치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전자 에너지 준위 사이들의 간격은 100 내지 1000kcal 줄/몰 정도래요. 따라서
회전전이, 진동전이, 전자재배열은 각각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또는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일어난대. 그럼 마이크로파는 뭐야? 회전. 적외선은 뭐예요? 진동. 가시광선 또는 자외선은 뭐예요? 전자. 자, 그래서 회전전이가 진동전이와 동시에 나타나면은 회전전이 에너지에 비해 진동전의 에너지가 어때요? 1000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방출되는 빛의 주파수는 적외선으로 올라간대. 그러니까 마이크로파에서 적외선으로 가는 거죠. 자, 전자배열 상태 전이가 회전 및 진동전이와 동시에 일어나면 전자전의 에너지는 진동전의 에너지의 100 내지 1000배에 해당하는 얘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더 커. 밴드 스펙트럼은 가시광선 또는 자외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된다. 전자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모든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전이들이. 그러면은 큰 에너지 쪽으로 더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밴드 스펙트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물질마다 고유하다라는 거네요. 모든 물질은 각각 고유한 에너지 준위의 배열을 가지고 있어서 각기 독특한 밴드 스펙트럼을 갖는데요. 자, 밴드 스펙트럼의 이런 성질 고유하다라는 거. 미지의 물질을 동정하고 특성을 파악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된대요. 어떤 물질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독특한 밴드 양상이 그 물질을 정하는데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치? 왜냐면 고유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설명 얘기할 겁니다. 밴드 스펙트럼은 원자와 분자의 전자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므로 어떤 물질의 에너지 준위를 조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그 물질의 전자 배열과 전자들을 제자리에 잡아두는 힘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밴드 스펙트럼의 그런 의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가운데 문단에서의 그런 특징들만 조금 잡아두고 다시 가문단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